이번에는 미국 증시의 뉴스들,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 한번 뽑아서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현재 미국 선물지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뚜껑이 열려봐야 알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됐어요. 5월 FOMC 정례회의 그 의사록이 대부분 참석자가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앞으로 다음 두어 번의 회의에서 적절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연준이 이번 5월에 3일, 4일 열렸었죠. FOMC 정례회의에서 22년 만에 최대폭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었어요. 이번 의사록 언급은 오는 6월하고 7월에 또 있어요. 6월에는 중순에, 7월에는 하순에. 그때 최소 두 번 더 빅스텝 0.55%죠. 자이언트 스텝 그럼 0.75%예요. 빅스텝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전망대로라면 7월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 앞으로 그 이상으로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연준의 이번 그 의사록은 크게 새로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마감한 미국의 증시들이 상승 마감한 것입니다. 그 전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4월 기자회견에서도 3회 연속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5월, 6월, 7월 3회 연속이게 되겠죠. 앞으로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증시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일각에서는 이 치솟는 물가에 연준이 6월 FOMC에서 0.75%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관측 나오기도 했지만 의사록 내용 보니까 대부분 시장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서 상승 마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이 앞으로 9월로 이제 옮겨가게 됐습니다. 8월에는 FOMC 정례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7월, 9월 이렇게 있어요. 9월에는 9월 20일, 21일이에요. 그때 예정된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0.25%로 되돌릴지 아니면 네 번째로 0.5%로 계속 밀고 나갔느냐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현재 연준의 내부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시장에서도 9월 인상폭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칫 지나친 공격적 긴축 행보가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반면에 또 식량, 에너지, 원자재 이런 가격 상승, 인플레를 장기화하는 요소가 산재한 상황에서 지금 고삐를 더 당기지 않으면 물가 상승세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이런 국제관계, 정세, 이 정치, 경제, 사회, 이 금융 모든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다가 또 여기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도 TV 뉴스에 나올 때는 그 단어조차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었고 관심조차 없었는데 투자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식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죠. 또 내가 귀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지식은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TV 뉴스 시간에 이 경제, 금융, 이 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나 저거 무슨 말인지 알아. 저 말 하는구나. 그래서 저게 중요한 거구나. 점점 이 지식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투자 전략가 대상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의 투자자, 전략가,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 연말에 S&P 500 아직 4천 안 됐죠? 4,400을 전망하고 있어요. 올 연말에 S&P 500이 4,400.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0% 이상 상승한다는 얘기죠. 웰스파고는 연말에 S&P 500 지수를 4,3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월가에서는 뉴욕 증시의 이 바닥이 언제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결국에는 지나야만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전문가라 그래도 바닥이 언제인지는 당연히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가
세계 1등의 미국 증시의 바닥이 언제인지 그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S&P 500 지수가 최악의 경우 어떤 전문가는 3,000까지 간다, 3,200까지 간다, 3,300까지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9월, 10월은 돼야, 지금 5월 말이죠. 9월, 10월은 돼야 바닥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제러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 제가 전에도 소개했었죠.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증시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아주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입니다. 이 제레미 시겔 교수는 증시가 바닥에 5% 이내에 근접한 것 같다, 조만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 교수나 정말 이쪽으로 공부 많이 한 전문가들도 바닥이 언젠지 서로 얘기들 들어보면 다 상충돼 있죠. 3,000까지 간다는 사람이 있고 연말에 4,400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이 갭이 얼마큼이에요? 지수가 3,000에서 4,400, 1,400이나 차이가 납니다. 2, 300 정도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무려 1,000 이상의 차이가 나요. 지수에. 엔비디아 오늘 새벽에 5% 올랐어요. 테슬라는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 1분기 기준 매출이 1년 전보다 46% 증가했어요. 10조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 1.3달러를 넘었습니다. 1.36달러. 1분기가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장 마감하고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올 2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월가 기대치가 2분기가 84억 4천만 달러인데 그걸 못 미치는 81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 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2분기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도 그렇죠. 세계 1등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중국의 코로나 봉쇄, 도시 봉쇄의 영향으로 지금 상당한 매출이 떨어질 것으로 2분기가, 1분기는 그나마 다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2분기가 문제입니다. 또 엔비디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상하이 전면 봉쇄 이 영향으로 공급망이 경색이 됐어요, 다들. 그래서 2분기 매출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러한 이 전쟁과 이 중국의 도시 봉쇄 문제로 인해서 2분기 매출이, 중국은 뭐 더 하겠죠. 이런 것들이 2분기가 지금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 하나 보면 잘 나가던 엔비디아도 흔들, 이제 2분기가 문제인 거예요. 월가, 월스트리트, 월가, 삼성전자, TSMC 매수 기회 하고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대표적인 IB죠. 모건 스탠리 반도체 보고서예요. 10년간 가장 유망한 반도체주, 현금 흐름 뛰어난 삼성전자 호평 하고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기술 패권 갈등에 직면한 이 주요국 정부가 반도체 주권을 내세우는 가운데 세계 파운드리, 그 1등, 2등이죠. 1등, 2등의 갭은 상당히 크지만 1등 TSMC와 우리의 삼성전자 아닙니까? 모건 스탠리 연구원이 최근에 반도체 칩 충돌이라는 제목의 투자 메모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TSMC에 주목하면서 반도체 종목 매수 시기가 왔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메모를 통해서 올해 반도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한 결과 이제 저점 매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주목할 만한 세 업체는 미국 인텔,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지만 이 중에서 인텔은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대규모 투자와 그간 사업 운영 우수성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TSMC가 앞으로 10년간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AI, 또 스마트 차량, 또 차세대 연결망 5G, 또 6G까지, 6G까지 이런 부분의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칩 수요, 스마트 부문 반도체 칩 수요를
당연히 따라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건 스탠리는 TSMC와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 1년 12월 목표 주가를 각각 주당 142달러, 지금 TSMC 100달러도 안 돼요. 또 삼성전자 지금 6만 원대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를 8만 5천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종가 감안을 하게 되면 TSMC와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각각 57%, 28%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약 15% 하락을 했는데 TSMC는 그거의 2배, 30%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TSMC와 삼성전자 매수 적기입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의 바닥이, 무릎이, 어깨, 머리 언제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월급을 받는 대로 주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수량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